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제로 놀리지 프루프에서 GKP라고도 부르고요. 어, 현재는 주로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 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는 증명자와 검증자 이렇게 두, 두 역할이 나뉘게 되는데, 이제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자신이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 영지식 증명은 대화형 증명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형 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지식 증명이랑 마찬가지로 증명자와 검증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증명자는 어떤 특정 명제에 대해서 자신이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증자는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지 아닌지 이 yes or no의 답변을 받아냅니다. 증명자는 그 계산량에 이제 제한이 없지만은 검증자가 계산할 수 있는 양에는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비스름하게 나타내면은 증명자를 P라고 하고 그 검증자를 V라고 했을 때, 어떤 명제 X에 대해서 이제 증명자 P가 그 X가 L에 속하는 것을 증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P랑 V는 둘 다 명제 X를 받게 되고, P는 그 X를 계산을 한 뒤에 결과 파일을 V에게 보내게 됩니다. V는 파일을 보고 X가 L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yes, 아니면 no를 말하게 됩니다. 대화형 증명 시스템은 완전성이랑 건전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X가 L에 속하는 게 맞을 경우, 그 명제가 참일 경우에 이제 P가 보낸 파일을 V가 보고 이게 X가 L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X가 L에 속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거짓일 경우에 P가 무슨 시도를 하든 간에 V는 X가 L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대화형 증명 시스템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명자와 검증자가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계산을 모델링한 추상적 컴퓨터 모델입니다. 증명자는 어, 무제한의 계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검증자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쓰이는 시스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를 로그인을 한다고 했을 때, 증명자 일반 유저는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검증자 그 서버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검증자는 이제 그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증명자를 뭐 로그인을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대화형 증명 시스템에서는 주로 증명자가 다 악역을 담당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뭐 악의적으로 패스워드를 잘못된 걸 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자가 주로 뭐 해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이런 식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는, 만약에 검증자가 악역이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받아서 시스템에 뭐 허용을 해주는데, 이제 만약에 그 개인 정보를 받아서 검증자가 나쁜 곳에 쓰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게 이제 영지식 증명이 나타나게 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자가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증자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얼만큼 알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증명자가 제공한 정보를 갖고서 검증자가 검증만 하고 그 이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정보 자체의 유추는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지식 증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지식 증명의 조건은 원전성이랑 건전성은 대화형 증명 시스템이랑 똑같은데 영지식성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성이랑 건전성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검증자는 증명자의 증명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거짓일 때 증명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검증자를 납득시킬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영지식성이라는 조건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 검증자는 그 조건이 참이라는 것 이외에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이 영지식 증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알리바바와 동굴이라는 예시인데, 다른 설명들에 뭐 이름만 막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기본은 알리바바와 동굴이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리바바는 그 동굴 안에 보물이 있다고 치고, 그리고 동굴 안에는 그 이렇게 비밀문이 어, 중간에 딱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증명자, 기자는 검증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 자신이 그 중간에 있는 비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증명을 하고 싶지만은 그 기자를 포함한 아무에게도 비밀번호 자체를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자한테 어떻게 알게끔 하냐라는 게 이제 이 알리바바 동굴의 내용인데, 알리바바 여기서 이제 취한 방법이 알리바바가 A나 B 둘 중 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둘 중 하나로 들어가서 문에 도달을 하게 되고, 기자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렇게 문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알리바바가 기자를 보고 어, 기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럼 기자는 이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그 알리바바를 보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알리바바는 지금 현재 B로 들어갔는데, 기자가 이제 A로 나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알리바바가 A로 나올 경우에 기자가 납득을 하게 된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가 그 방향으로 나오면 납득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갈림길이 A, B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 이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함일 뿐이고, 뭐 실제로는 갈림길이 뭐 4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여기 아까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알리바바가 그 A 쪽을 통해서 문에 도달을 했는데 기자가 A로 나오라고 한다면은 알리바바는 그 문을 이동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 뭐 이런 어떤 증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여러 번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경우에 검증을 뭐 40번 정도만 하더라도 이 알리바바가 비밀번호를 모른 채로 이 검증을 통과할 확률은 1조분의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뭐 납득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알리바바 동굴 예시는 완전성, 건전성, 연지성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성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기자가 이제 뭐 바깥에서 여러 번 검증을 했을 때 이 모든 검증을 알리바바가 통과하게 된다면은 기자는 알리바바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성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가 만약에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언젠가는 그 검증 도중에 틀릴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지식성에 대해서는 기자는 이게 알리바바가 만약에 검증을 통과를 해서 비밀번호가 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 기자가 비밀번호 자체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도 영지식 증명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 내부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1점대 버전에서는 e설트라는 거랑 t설트라는 게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CA를 통해서 이제 뭐 인증을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e설트라는 거랑 t설트라는 게 이용이 됩니다. 일단 위에 enrollment CA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 사용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트랜잭션 CA를 통해서 그 등록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설트는 CA가 각각의 멤버 컴포넌트에게 그 멤버 컴포넌트가 그 등록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발행을 하는 그 인증서 자체를 말하고요. t설트는 CA가 사용자들이 그 트랜잭션 요청에 사용하게끔 발행하는 그 인증서 자체를 말합니다. 근데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 1점대에서는 이 이설트라고 하는 게 이 이설 이설트에서 사용자에 대한 신증명서가 그 X59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X59 형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정보를 CA로부터 발급을 받을 때 세부 정보가 전부 노출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발급된 신원증명서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호출하려고 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모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신원증명의 일부를 제거하고 보내게 될 경우에는 CA의 그 설명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스 패브릭에서 2점대부터는 아이덴티티 믹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아이덴티티 믹서는 하이퍼레스 패브릭에서 영지식 증명을 이용을 해서 구동이 되는데 뭐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링크에서는 그냥 아이디 플러스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덴셜이 이 유저가 그 SDK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체인 코드를 통해 트랜잭션을 요청을 함에 있어서 크리덴셜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그 이제 아이디 믹스라고 하는 그 MSP 베리파이어로부터 이제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크리덴셜을 갖고 그러니까 크리덴셜 자체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으면서 그 이 증명 자체는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였던 X509 T서트랑 아이덴티티 믹서를 비교를 하면은 X509 인증서를 쓸 때는 그 매 트랜잭션마다 인증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아이덴티티 믹서를 쓰게 되면은 크리덴셜을 한 번 받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그런 개인정보도 보호는 조금 더 간단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